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중에 사인 증여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속인들 중에 일부 상속인에 대해서만 어떤 재산을 주려고 할 때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유언 공증을 해서 그 유언 공증에 따라서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을 물려주기로 한다라고 유언 공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유언 공증이 뭔가 여의치 않아서 유언 공증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언장을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언장 작성하는 거하고 유언 검인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사인 증여 계약을 작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나중에 등기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언 공증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유언 공증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 유언 집행자를 그 상속 유증을 받는 상속인으로 지정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유증을 받는 상속인하고 아주 친한 사람, 배우자라든가 자녀 이런 식으로 유언 집행자를 상속 등기에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서 그 유언 공증을 남기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등기를 할 때 다른 상속인들의 도움이 전혀 없이 그 유언 공증을 받은 그 수증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유언 집행자의 도움을 받아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가 굉장히 간편하고요. 물론 그 유증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이 나중에 유류분 청구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유류분 소송까지 다른 상속인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전에 어쨌든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유언 공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인증여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살아계실 때 자식 중에 한 명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상속을 해주실 분하고 상속을 받을 사람 두 사람의 그 도장이 모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사인증여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증여 계약을 작성하고 나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망인이 이제 사인증여 계약서만을 작성하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이제 등기라는 거는 그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등기 권리자라는 거는 그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되는 거고요. 등기 의무자라는 거는 사실은 망인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증여 등기를 할 때 증여를 받을 이 상속인뿐 아니고 다른 상속인들이 도와줘야 등기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상속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등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증여 등기 같은 걸 하게 되면 등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때 상속인 전원이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상속인 중에 과반수만 도와주면 돼요. 이 유언 집행자라는 것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유언 집행자가 되는데 그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어떤 집행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인증여 계약을 망인하고 그다음 자녀가 3명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2명한테만 증여를 해주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2명은 다른 상속을 마치 못하게 된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둘이서 그냥 사인증여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사인증여 등기를 하나 했었는데요. 자녀가 3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2분은 이제 아버님 옆에 계시면서 같이 이제 아버님 아프실 때 도와드리고 이런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망인이 이 한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2분에게만 증여를 하는 그런 내용의 사인증여 계약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증을 받지 못하고
사인증여 계약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걸로 등기가 될까요? 하고 저희를 찾아왔었는데 사실 사인증여 등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과반수인 2명이 유증을 받기로 했고 이분들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였거든요. 뭐 계약서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러나 어쨌든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인증여 등기 사건을 맡았고, 그래서 근데 이 등기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등기관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특히 이렇게 사인증여 등기처럼 이 사인증여 등기는 흔한 등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등기하러 가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등기관이 각하시킨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거 등기해줄 수 없고 아무튼 제가 어떤 등기 선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설명을 드려도 자기는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일단 취하를 하고 한 번 더 등기 접수를 했거든요. 만약에 등기가 안 되면 결국 뭐 이의 신청 가고 소송으로 가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등기 취하를 하고 다시 등기를 넣었는데 다행히 그 등기관님은 이거는 가능한 거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등기가 됐어요. 처음 그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이제 의뢰인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그 나머지 그 세 번째 자녀한테 소송을 제기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자기는 연락하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가능한 경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의 신청까지 가더라도 이거는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진행을 계속했고, 다행히 바로 그 다음 등기관은 된다고 하셔서 등기를 빨리 진행됐죠. 거의 일주일 만에. 그래서 등기가 됐고요. 아무튼 이렇게 흔하지 않은 등기나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항상 처음이라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기본적으로 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를 해서 상속 그 사인증여 등기가 잘 격려가 됐고, 그래서 그 의뢰인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그런 훈훈한 뒷얘기가 있었습니다.